이제 사실 당신의 재정은 이전만 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미친 얘기처럼 들리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빛을 생각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이해하면 이 빛들이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문을 여는 열쇠를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버피지고 오늘은 기세 높여 있어도 어떻게 억만장자 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 자산들이 실제로 내가 알던 대로 결실을 맺을 때까지 내 돈을 기다리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법의 공식이 아닙니다. 돈 자산 특히 부채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줄 단계를 따르면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라도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 경력에서 내가 배운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자산과 부채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많은 돈을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차이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있습니다. 무엇을 사고 무엇에 투자하며 무엇을 저축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포기하는지입니다. 더 잘 설명하겠습니다. 자산은 지속적으로 당신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일하지 않아도 당신을 위해 일하는 투자들입니다. 반면에 부채는 그 반대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에게서 돈을 빼야 합니다. 당신이 인내심을 가지면 당신은 또한 교육을 받고 실수해서 배우고 전략을 개선할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뒷구정비 그리고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사는 사치품일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자산에 집중해야 한다고만 합니다. 당신이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에 투자하면 계속해서 존재하지 않아도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고전적인 예로는 임대 부동산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임대할 집을 사면 그것은 당신을 위해 수입을 창출하는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집을 사도 그것을 임대하지 않으면 그것은 부채가 됩니다. 많은 경우 빚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재정을 소비하는 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들은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돈을 그들의 주머니에 넣지 않는 물건들을 구매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지관리 세금 납부를 요구하고 종종 어떤 수익도 창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여정의 초기에 나는 당시 작은 기업들이었지만 큰 잠재력을 가진 회사들 주식을 샀습니다. 그것은 특권이나 도박이 아니라 그 회사 뒤에 있는 것을 신중하게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나는 그 회사들의 투자함으로써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자산이 될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자산이 아니라 부채에 돈을 쓰는 실수를 합니다. 그들이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새 차를 샀습니다. 아마도 고급 모델일 겁니다. 그것이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그 차를 구매함으로써 당신은 단지 부채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차를 샀을 때 바로 가치가 떨어지고 당신에게 아무런 재정적 수익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차나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둘을 창출하는 비결은 무엇이 자산이고 무엇이 부채인지 구별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자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야기 시작했을 때 제 돈에 대한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순히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 부채를 구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회적 압박감과 다른 사람들에게 성공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소비하게 만듭니다. 저는 직접 말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빚을 가진 사람들은 긴급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이유로 빚을 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지만 그것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사고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 과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지출을 해결하기 위해 빚을 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빚은 계속 쌓여갑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비결은 돈을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것, 돈을 위해 일하기 시작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재정 교육을 받으면 주식시장, 부동산 또는 새로운 사업에서 지능적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당신의 돈은 당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험이 없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비결은 이겁니다. 작게 시작하되 지금 시작하세요. 완벽한 길은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세요.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항상 지금입니다. 저는 매우 일찍 투자를 시작했으며 위험이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위험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 것은 지식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이 현실적이며 몇몇 상황에서는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위험한 충동적인 행동을 방지합니다. 작은 기업에 투자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사업이 잘 되지 않을 것이라 두려움 때문에 덜컥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잘 도전하지 않았다면 그 실수에서 배울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무지하게 위험을 감수한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바탕으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작은 기업에 투자하기 시작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사람들 저 비웃으며 시간이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내는 또 다른 중요한 열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하고 그래서 모든 일을 서두르려고 합니다. 그들 시장의 진정한 잠재력을 보여주기 전에 즉흥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제가 그들에서 무엇을 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 시간이 지나면 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지만 지속적인 학습이었습니다. 매 투자마다 새로운 것을 배웠고 제 지식의 바탕이 커지면서 제 투자도 커졌습니다. 시장에서 돈을 받아내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이해 산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곳과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시작하려면 큰 금액이 필요한 일이 아니었지만 지속적인 학습이었습니다. 제가 경고 잘 다 배웠습니다. 일본음을 칩니다. 두려운 마음 투자 잘하는 누구여도 훨씬 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두려움이 커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마주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것은 때때로 두려움이 당시 시도 안에서 겪었을 실제 실수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 세계에서는 그것이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행동을 고치려도 만약 당신은 절대 투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제가 출마하지 않고 결과 깨달았음께 해주었습니다. 두려움은 많은 사람들에게 재정적 성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돈을 잃을까봐 실수할까봐 충분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진실을 따격하며 죽어나 버린 시점에서 두려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기회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통제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투자를 시작했을 때 돈을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은 항상 그것처럼 따랐습니다. 제가 한 모든 투자는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어떤 금액보다도 훨씬 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두려움이 커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마주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것은 때때로 두려움이 반드시 찾아가면 커질 것입니다. 저는 제 경력 초기의 두려움 속에서 최종적 결정을 내린 특정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능한 순간 그만큼 배울 수 있는 기회였고 실수를 통해 시장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다음 간단하지만 강력한 가치 있습니다. 지식과 준비입니다. 두려운 문제 준비 부족 불안 실속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니 하고픈과 가득한 힘을 만든 그 힘을 많이 일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중요한 것이 오늘 한 같은 누구나 성공 같은 거를 기억들고는 무엇이 공통점일까요? 한것이란 것은 그들이 방안을 훔쳐묶어내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극강의 기업은 건강 성공된 심적을 타산해 비유시기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참자 좋습니다. 진짜 막 부드러운 도저가 돌아간 투자였습니다. 그들은 때 고정을 내갖고 보상의 시간이 지나면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은 악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만은 투자자와 기업가들이 성공에 손끝했을 때 포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부족해서 실패했습니다. 인간은 기업은 당신이 즐거운 열기게 하는 부정력이 저는 항상 빠른 결기들하며 기업이나 자산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익을 너무 빨리 보고 싶어서 포기할 것을 봅니다. 그들은 다른 투자자는 마치는 비디오 시간이 낭비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금융 성공이 단기적인 경주가 아니라 장기적인 여정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포크쉐 소비에 투자하기 시작했을 때 아무도 그 회사에 대해 크게 믿지 않습니다. 지금 전잘 모르고 있었고 저는 모든 것을 팔고 싶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표시 너무 빠른 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 덕분에 우리는 정보 서비스 심지어 쇼핑까지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은 삶과 투자에서 가장 큰 성질은 일반적인 시간이 피어나는 것이며 힘겨나는 것입니다. 경력사는 사람들이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말했듯이 당신은 그 거짓말을 쏟으면 실패의 위험이 커집니다. 전체적인 성공이 실만 이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